만약 나사의 다음 달 탐사 임무가 탐사가 아니라 통제라면 어떨까요?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달이 모두의 것이라고 들어왔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성조기를 꽂은 이후로 달은 인류의 몇 안 되는 진정한 중립지대 중 하나로 남아 있었습니다. 달은 도달할 수 있는 모든 나라가 연구와 탐사를 할 수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그 시대가 끝나려는 걸까요? 달의 미래는 인류를 위한 위대한 도약이 아니라 거대한 미국의 요새처럼 보이게 될 수도 있을까요? 나사가 정말로 첨단 드론 기술로 구동되는 거대한 자율 달 요새를 건설해 달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장소 중 하나를 확보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새로운 달 경쟁은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이제는 누가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현재 셰클턴 분화구는 달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달의 남극에 위치해 있으며 달에서 가장 독특한 지형적 특징 중 하나입니다. 분화구의 가장자리는 매우 높이 솟아 있어서 영원한 빛의 봉우리로 알려진 일부 봉우리는 달의 낮 시간에 거의 90% 동안 햇빛을 받습니다. 하지만 분화구 내부는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항상 어둠에 뒤덮여 있기 때문에 분화구 내부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얼려버리는 저온 함정을 만들어냅니다. 이 분화구는 무인 우주선에 의해 조사되었으며 그 결과 물 얼음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곳은 지구의 유일한 자연 이성인 달에서 가장 살기 힘든 장소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가치 있는 장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나사는 최근 미국이 1972년 이후 처음으로 달에 다시 가기 위한 3단계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관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우주 비행사들을 다시 달 표면에 착륙시키기 위해 2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몇 년 안에.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또 다른 국기를 꽂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배력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은 달에 거점을 마련하고 싶어하며 바로 그 지점에서 세 번째 단계가 등장합니다. 지속적인 인간 거주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우주인들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장기 거주자들도 수용할 수 있는 달 기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류는 처음으로 다른 세계에 영구적인 기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기지는 쉐클턴 분화구에 건설될 예정이며 분화구를 둘러싼 3만 1000평방마일이 넘는 거대한 경계구역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주인들은 단순히 달을 탐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달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기지는 지금까지 개발된 것 중 가장 첨단 드론 기술로 보호될 예정입니다. 드론들은 달 표면을 지도화하고 추적할 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드론들은 단순한 카메라가 아닙니다. 이들이 바로 보안 역할을 합니다. 이 드론들은 인간이 달에 발을 들이기 훨씬 전에 달 표면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드론들은 결국 쉐클턴 분화구가 미국의 통제하에 들어가면서 자율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가 달 탐사 경쟁을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쟁은 이미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대중이 이러한 야심찬 계획을 2026년 5월에야 알게 되었지만 나사는 이미 수년 전부터 그 기반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1단계는 2026년부터 2029년 사이에 진행되며 총 25회의 발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 21회는 달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무인 우주선을 이용한 대부분의 달 탐사 임무는 단일 정찰 우주선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목표는 최대 4톤의 인프라를 달에 운반하여 달 기지 건설을 단계적으로 시작하고 달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를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사 계획의 핵심에는 제프 베조스의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제작한 마크1 인듀어런스 착륙선가 있습니다. 수년 동안 베조스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현대 우주 경쟁을 지배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이제 그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를 맡게 되었고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문 베이스 1으로 알려진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인듀어런스 랜더가 달로의 초기 임무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초기 비행들은 셰클턴 커넥팅 리지를 목표로 하여 착륙선의 능력을 시험하고 착륙 및 추진 기술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임무들이 완료되면 착륙선은 첫 번째 기술 화물을 하역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고해상도 카메라와 미래의 우주선이 달 표면의 지점을 훨씬 더 정밀하게 찾아내고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레이저 반사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우주선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봇공학 회사인 아스트로보틱 테크놀로지에서 개발한 달 착륙선 그리핀 미션 1은 문 베이스 2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블루 오리진이 유인 착륙 시스템을 담당하는 반면 그리핀 미션 1은 대규모 표면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리핀 미션 1의 주요 개발 중 하나는 플렉스 루나 이노베이션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기지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할 때 달 표면 전역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다목적 달 탐사 로버입니다. 이 로버는 지구에서 운반된 화물을 실어 나르며 달 기지 건설이 시작될 때 필요한 정확한 위치로 운반할 예정입니다. 문 베이스 3에서는 블루 오리진과 아스트로보틱 외에도 추가 파트너들이 합류하여 임무가 지금까지 중 가장 진보된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인투이티브 머신즈가 제작한 노바C 트리니티 착륙선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번 임무에서는 달의 자기 이상 현상을 연구하고 오늘날까지 과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신비로 달 소용돌이를 조사하기 위한 특수 분석 기술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을 넘어
대한민국 우주 프로그램과 유럽 우주국을 포함한 국제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협력은 통제를 향한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나사가 인간 거주를 위한 기반 시설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경계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지의 초기 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는 2028년에 예정된 임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임무는 전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문풀 드론은 나사의 인저뉴티 화성 헬리콥터의 성공에서 영감을 받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점프 장치입니다. 이 드론들은 일렉트라 우주선에 실려 달 표면으로 향하게 됩니다. 일렉트라 우주선은 550파운드짜리 드론 4대를 운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주선이 드론들과 함께 착륙하는 대신 주 우주선은 이동 중에 이 드론들을 분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드론들은 달에 도착하자마자 독립적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통제 우주선도 두 번째 기회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내야 합니다. 달 표면에 도착하면 이 드론들은 최대 10대의 고화질 카메라를 사용해 분화군의 접근이 어려운 지형의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드론들은 정보를 독립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술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나사가 우주인들이 달에 착륙하기 훨씬 전에 달 남극 지역에 대한 실시간 조사, 격자망을 만들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인간이 우리 주변에서 가장 혹독한 장소 중 하나에 발을 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달 기지에 대한 계획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현실보다는 공상과학의 영역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사업에 어떻게 전력을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종종 태양광 발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태양광은 지속 가능하고 유지 관리가 쉽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달의 주기는 한 달에 50%만 태양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달은 14일 동안 밤의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한 달의 절반을 버틸 수 있는 저장 용량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배터리 백업 시스템은 엄청나게 비쌀 뿐만 아니라 운반하기도 어렵고 고장날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쉐클턴 분화구는 달에서 가장 추운 곳 중 하나로 긴 달의 밤 동안 온도가 화씨 영하 400도까지 떨어질 수 있으며 이런 상태가 336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그것은 우리 태양계 가장자리에 있는 얼어붙은 외행성, 명왕성의 환경과 비슷합니다. 목표는 인간이 장기간 생존할 수 있는 환경 제어형 달 기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외부 활동은 제한적이며 환경 제어형 우주복을 착용하고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나사의 달 기지 계획의 핵심은 에너지부와 협력하여 개발한 핵 분열 표면 발전 프로젝트입니다. 이 시스템은 자가 유지가 가능한 원자력 발전 시스템을 사용하여 달의 밤이나 태양 폭풍 또는 보급 지연과 상관없이 기지를 계속 가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이 시스템을 화성 식민지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처음으로 달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핵 분열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작고 가벼우며 미래의 전초 기지에도 같은 시스템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전력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아직 개발 중이며 추후 배치가 예정된 핵분열 발전 시스템은 기지에 최대 40kW의 에너지를 공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지구에서 약 3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과 거의 맞먹는 양입니다. 하지만 그 가구들이 달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의 위험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달에서는 정전이 발생하면 몇 시간 만에 기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얼어 죽게 됩니다. 여기에는 실수할 여지가 없으며 이 기술은 아직 실험 단계입니다. 이 달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누구에게나 본질적인 위험이 따르겠지만 나사에 따르면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쉐클턴 분화구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는 비밀입니다. 우주 경쟁이 시작된 초창기에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경쟁이었죠. 세계는 두 초강대국이 우위를 다투는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소련이 먼저 달에 도착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달을 자국 영토라고 선언하고 다른 누군가가 착륙을 시도하면 군사공격을 위협할 수도 있었겠죠. 결국 미국의 승리로 인해 우주라는 마지막 개척지가 누구나 탐험할 수 있는 중립지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협정은 2020년에 도입된 것으로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하에서 우주 탐사의 미래를 형성하는 일련의 비구속적 합의입니다. 오늘날 미국을 비롯해 유럽 대부분, 그리고 인도, 일본, 대한민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신흥 우주 강국을 포함한 67개국이 이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두 주요 국가가 눈에 띄게 빠져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두 나라는 오랫동안 미국의 우주 경쟁자였으며 특히 중국은 자체 달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야망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스스로의 원칙을 어기려는 걸까요? 아르테미스 협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우주에서의 모든 활동이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국가는 투명성과 상호 이익이 되는 과학 정보 공유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는 달의 국가적 소유를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은 이를 위한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협정의 11조는 서명국들이 다른 국가의 우주 활동에 해로운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피할 것을 요구합니다. 문서상으로는 이것이 달에서의 대규모 개발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문구에는 안전구역의 성격과 존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련 작업의 상태를 반영하여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달의 이른바 안전구역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재량권을 줍니다. 마침 미국이 안전구역이라고 보는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의 비평가들은 미국이 우주 경쟁에서 승리하기 전에 체결된 1967년 우주조약을 지적합니다. 이 조약은 본질적으로 달과 모든 다른 천체의 이용을 평화적인 목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 조약은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던 시기에 소련이 서명했고 그 이후로 계속 준수되어 왔습니다. 중국은 1983년에 이 조약에 가입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달에 사람을 착륙시킨 나라는 미국군이었기 때문에 이 조약은 사실상 무의미해졌지만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현재 계획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우주 군비 경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기 직전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달에는 태양계 전체의 열쇠가 될지도 모르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현재 미국의 임무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보기에는 미국이 달에서 기지를 세우기 위해 가장 어려운 지점 중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둔하구의 깊은 곳에 노출되는 것은 무엇이든 순식간에 얼어붙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어야만 합니다. 우주는 언뜻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일 수 있지만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주는 항상 다른 천체에서 온 입자들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물 얼음이 가장 흔한 것 중 하나로 소량으로 떠다닐 수도 있고 해성에 얼어붙은 채로 운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쉐크턴 분화구에 떨어지는 것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얼어붙은 채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분화구 안에는 1억 톤이 넘는 물 얼음이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 4만 개가 넘는 양입니다. 우주 경쟁에서 그것은 비장의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발기지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음식은 아마도 기지로 배송되는 사전 포장된 우주식과 초기 단계의 정원이 조성된 후 달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의 조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물은 훨씬 더 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음식 없이 지낼 수 있는 시간보다 물 없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며칠만 물이 없어도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달에서 신뢰할 수 있는 물 공급원을 찾을 수 있다면 달 기지에서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달에서 오랜 기간 생존할 수 있는 열쇠를 막 찾아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나사와 많은 협력 기관들은 다음 목표를 화성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쉐크턴 분화구는 분화구 가장자리의 높은 지대인 영원한 빛의 봉우리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곳은 달의 1년 중 90% 동안 태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기지를 운영하거나 달에 착륙하는 어떤 우주선에도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 백업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나사만이 이 엄청나게 가치 있는 요충지에 관심을 두고 있는 우주기관은 아닙니다. 미국의 달 탐사 계획은 매우 야심찬 최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는 먼저 무인 임무를 통해 먼저 인프라를 운반한 다음 2028년에 우주인들을 착륙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두 번째 단계가 이어집니다. 27번의 발사, 24번의 달 착륙, 그리고 13만 2천 파운드가 넘는 추가 화물이 달 표면에 전달됩니다. 2029년부터 2032년까지는 다시 한번 초점이 바뀝니다. 달에서 인간이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초기 정착민들은 자율 시스템과 함께 기지를 확장하고 증가하는 연구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야심찬 계획이며 많은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시간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경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달 연구기지, 즉 ILRS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공동 프로젝트로 자체적인 달 기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지는 미국과 긴장 관계에 있는 두 강대국이자 파키스탄, 이집트, 베네수엘라, 남아프리카, 세르비아와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이를 계획해왔습니다. 중국은 2007년부터 무인 달 탐사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러시아의 로스코스모스 기관도 자체적으로 달 탐사선을 발사해왔지만 기록은 다소 불규칙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미국보다 먼저 달에 도착하길 원합니다. 국제 달 연구기지 ILRS 일정은 처음에는 미국의 일정과 매우 비슷해 보이며 2026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때부터 공동 작전이 시작되며 달 표면으로 화물을 운송하기 시작합니다. 이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다음 단계에서는 기지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궤도와 표면 모두에 시설을 구축하는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미국의 일정보다 늦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일정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기지는 2036년부터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 위치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기지의 위치나 규모에 대해 꽤 말을 아끼고 있지만 기지의 위치 역시 달 남극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쉐크튼 분화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위치에 풍부한 수자원 환경은 매우 매력적인 목표가 됩니다. 이는 미국이 단순히 과거의 성공을 반복하기 위해 달 탐사에 나서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우주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든 것입니다. 스푸트니크 이후로 미국이 우주 경쟁에서 뒤처진 적은 없었고 한 가지 큰 질문에 답해야 했던 적도 없습니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먼저 도착해서 그들의 영토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의 자원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화성이 다음 위대한 개척지로 떠오르면서 우주 전쟁은 불가피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달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에서 가장 자원이 풍부한 지점 바로 위에 세워진 핵 동력 요새와 세계에서 가장 첨단화된 드론들이 순찰하는 모습은 분명 그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일뿐입니다. 나사가 소련보다 먼저 달에 가야 했을 때는 정부를 위해 일할 의지가 있는 최고의 과학자들에게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정에 맞춰 성과를 내고자 하는 기술 분야의 새로운 인재풀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해낸다면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엄청난 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자신들의 주식 보유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걸려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새로운 우주 경쟁에서 패배한다면 이번에는 따라잡을 기회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쟁은 단순히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주의 열쇠를 거머쥐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주 비행을 위한 기술이 이제 양자 도약을 앞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광속의 20% 영상을 시청하세요. 새로운 광엔진 영상을 보면 미래 우주 여행의 동력이 무엇일지 알 수 있고 아니면 이 영상을 대신 시청해보세요.